안녕하세요. 제가 인도 여행을 3개월을 했는데 이 3개월 중에 2개월을 정말 리시케시라는 마을에만 있었어요. 리시케시. 사실은 영상이 없어요. 2달 동안 정말 제일 즐겼습니다. 리시케시에서. 요가 자격증도 땄고요. 그리고 제 인도에 현지인 가족이 생겨가지고 동고동락하면서 지냈습니다. 그래서 나름 저는 리시케시에 2달 동안 있었기 때문에 나름 리시케시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 생각을 해요. 근데 리시케시라는 마을 자체가 워낙 요가 강사 자격증을 취득하려고 리시케시에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저도 요가 강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싶어서 리시케시에 갔는데 정보가 정말 없었어요. 어떤 선생님이 좋은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그 학원을 고르기까지 저는 많은 학원을 찾아보는데 어떻게 찾아야 될지도 모르겠고, 이거는 인터넷에 찾으면 많이 없더라고요. 제가 알고 있는 정보를 전달해주고 싶기 때문에 이렇게 처음으로 카메라를 켜고 정보 전달용으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정말 필요하신 분들은 필요한 정보만 이렇게 들으셔도 정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TTC가 무엇이냐? TTC는 요가 지도자 과정으로 국제요가협회에 등록된 학원에서 일정 기간 요가 지도자 과정 수업을 듣고 통과를 하면 국제요가협회에서 보증하는 강사라는 자격증을 받게 되는 거예요. 요가 학원을 찾다 보면 RYS라고 적혀있는 학원들이 있어요. 요가 얼라이언스에 가입되어 있는 학원이라는 거를 알 수 있는 표시예요. 제일 좋고 제일 실내 있는 협회가 RYS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등록된 학원에 다니시는 게 좋으세요. 그래서 TTC의 종류에는요, 100시간 있고 200시간 있고 300시간 있고 500시간이 있어요. RYT를 받으려면요, 최소 200시간 이상은 채워야지 정식적인 자격증이 나옵니다. 100시간으로는 정식적인 자격증은 아니라는 점. 200시간을 들으면 총 25일이 걸립니다. 일주일에 6번씩, 일요일에 딱 하루 쉬고요. 일주일에 6번씩 이렇게 25일간 수업을 들으면 200시간 자격증을 취득하게 됩니다. 시험도 봐야 돼요. 시험도 보고 그리고 티칭 수업도 해야 돼요. 그게 통과가 되면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300시간은 31일 정도인 것 같아요. 근데 300시간을 보통 누가 하냐 하면 처음부터 300시간을 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고요. 200시간을 다 듣고 나서 500시간을 원하는 사람들이 300시간을 추가로 들어서 총 500시간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300시간을 들어요. 보통의 많은 학원들이 200시간에 초점이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딱 한 달 코스잖아요. 매달마다 이렇게 학생을 받아서 200시간에 초점이 맞춰 있어서 300시간을 듣고 싶은 사람들은 300시간 학생들도 잘 케어해 줄 수 있는 적절한 요가원을 찾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다닌 학원에서는 200시간 사람들하고 300시간 사람들하고 같이 시작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300시간 사람들은 저번 달에 200시간을 다 완료하고 이번 달에 300시간을 다시 시작하는 거죠. 200시간, 새로운 200시간 사람들하고. 그러니까 좀 약간 충돌이 있었어요. 300시간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수업들도 많았지만 200시간 사람들하고 300시간 사람들하고 같이 하는 수업도 많았기 때문에 300시간을 원하는 사람들은 300시간 학생들도 제대로 케어해 줄 수 있는 좋은 학원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다음은 괜찮은 요가원. 여기가 최고라고는 말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아는 지식 안에서만 말하기 때문에 절대 여기가라 의미가 아닙니다. 근데 그냥 제가 듣기로는 좋은 학원이라고 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저의 말을 듣고 이 학원 가야지라고 선택하시지 마시고 그냥 후보 중에 하나로 둬도 좋을 것 같다라는 학원을 추천드릴게요. 저는 하타 요가를 했는데요. 요가에도 2가지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아시탄가랑 하나는 하타가 있는데 또 빈야세 이런 것도 다양하죠. 그래도 큰 분류로 보면 아시탄가랑 그리고 하타가 있죠. 아시탄가는 마이소르가 유명하죠. 그 인도 남 밑에 쪽에 있는 마이소르에서 아시탄가가 유명하지만 리시케시에서 유명한 아시탄가 학원이 있어요. 거기가 사트바 학원에서 카메 선생님이 제일 유명하신 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타 요가 알려드릴게요. 스와스티 학원의 수린더 선생님이 되게 유명하세요. 리시케시 3대 하타 중에 한 분이시라고 해요. 스와스티의 TTC를 하고 싶다면 유의해야 될 점이 수린더 선생님이 지금 리시케시에 계시는지 먼저 컨택을 한 다음에 예약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옴 샨티 옴 학원인데요.
기네시 선생님이랑 그리고 지텐드라 선생님이 좋아요. 그리고 리시케시 요가 티처 트레이닝 센터가 있어요. 리시케시 요가 티처 트레이닝 센터. 여기서는 제가 수업을 듣지 않아 봤어요. 근데 대부분 여기 학생들을 만나보면 되게 다 좋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요가 하시는 분들은 되게 잘 알 거예요. 시바난다라는 아시람이 있거든요. 요가를 정말 진심으로 배우고 싶어 하시는 분들께 정말 추천드립니다. 시바난다는. 사포반이 되게 속세에 가득한 곳이거든요. 그래서 속세와 멀리 정말 요가를 진심으로 배우고 싶다 하면 시바난다를 추천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시바난다의 정확한 위치를 모르는데 들어보길 되게 산골짜기에 있고 학생들하고 대화도 못하게 하고, 왜냐하면 진짜 내면의 수련을 위해서 대화 못하게 하고, 그리고 휴대폰도 잘 못 쓰게 한대요. 그래서 진짜 정말 좋은 수련을 원한다면 시바난다를 추천드립니다.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참고만 해주세요. 그리고 몇 가지 질문들이 있어요. 저는 요가를 모르고 요가 잘 못하는데 과연 TTC를 들어도 될까요?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정말 많아요. 근데 저도 요가를 모르는 상태로 요가 TTC를 들으러 왔습니다. 근데 오시는 분들은, 한국인 분들은 대부분 요가를 많이 하시고 그 다음에 TTC를 들으러 오세요. 근데 제가 외국 분들을 보면 그냥 한번 경험 삼아 왔어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물론 저도 그렇고요. 거의 저의 첫 요가를 리시케시에서 TTC에서 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초보자분들도 정말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운동을 많이 안 하신 분들은 힘드실 수도 있죠. 근데 요가를 정말 고급 스킬을 가르쳐주는 것도 아니고 저희는 이제 강사로서 초보자분들도 가르쳐야 되잖아요. 그래서 초보자분들부터 가르칠 수 있게끔 가르치거든요. 그래서 초보자분들도 오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요가 못해요. 괜찮아요. 오셔도 돼요. 요가 몰라요. 괜찮아요. 저도 몰라요. 네, 요가 고수들은 좋은 학원 가세요. 저는 좋은 학원 가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좋은 학원을 가세요. 양산형 학원에 가지 말고 좋은 학원을 골라서 가시기 바랍니다. 그냥 최고인 곳이 있잖아요. 거기를 가시기 바랍니다. 리시케시 가기 전에 뭘 준비하면 좋을까요? 라고 하신다면 저는 산스크리트어보다는 요가의 약간 해부학적인 용어를 잘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저의 몸을 가리키는 단어들 있잖아요. 토, 힐, 스파인, 인헤일, 엑실 이런 기본적인 단어들, 정확한 자세 교정을 위해서는 그런 용어들은 알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리시케시에 챙겨가면 좋을 것들. 첫 번째, 요가 매트. 그 전에는 요가 매트 그냥 쓰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했다가 만두카 프로로 바꾸고 나서 제 생각이 변했거든요. 제 생각이. 요가 매트는 정말 좋은 게 쓰는 거 맞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좋은 요가 매트가 있다면 그 매트 가져가세요. 요가 매트는 가져가면 좋다. 근데 안 가져가도 정말 싼 가격에 좋은 거 살 수 있다. 조금만 돈 더 주면 많이는 미끄럽지 않은 요가 매트를 살 수 있다. 두 번째, 요가복. 하의는 그냥 편한 요가복을 한국에서 사가세요. 한국에서. 하의는 들고 오시되 상의는 리시케시에서 그냥 사셔도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냥 100루피, 200루피 주면 이쁜 티셔츠를 살 수가 있기 때문에 상의는 그냥 리시케시에서 사시고 하의는 가져오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흰색 옷을 챙기시면 되게 좋습니다. 흰색 바지 그리고 흰색 옷. 왜냐하면 요가 TTC 시작할 때 세레머니를 해요. 그리고 끝낼 때도 하고. 그때 세레머니 할 때는 흰색 옷을 준비해 가야 돼요. 그래서 세레머니 할 때 흰색 옷이 필요하니까 위아래 흰색 옷이 생기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스카프. 처음에 갔을 때 4월달, 5월달에 갔는데 그때는 더운 시기였는데도 초반에는 추웠어요. 그래서 스카프 두르면 되게 좋더라고요. 아침 일찍 일어나야 될 때가 많기 때문에 스카프 두르고 오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스카프 챙기는 거 추천드려요. 강가가 있거든요. 강가가 겐지스강을 저희는 강가라고 불러요. 그래서 저는 강가에서 많이 수영했어요. 수영이라 해봤자 제 종아리밖에 물이 안 오지만 그냥 이렇게 엎드려서 수영하고 강가의 기운을 항상 받아갔어요. 그래서 강가 샤워를 하고 나서 물기를 제거할 큰 타월도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과도랑 숟가락. 과도는 그냥 리시케시에서 사도 돼요. 근데 칼 집이 있는 걸 본 적이 잘 없거든요.
그래서 그냥 저는 칼만 이렇게 들고 다니고 비닐봉지에 싸서 이렇게 다녔는데 한국에서 과도 챙길 수 있으면 과도 챙겨도 좋을 것 같아요. 과도랑 티스푼을 챙기세요. 왜 챙기냐? 망고가 맛있지 않습니까? 망고. 그래서 저는 제 삶의 낙은 항상 망고를 사서 이렇게 3단으로 썰어가지고 망고를 항상 퍼먹었거든요. 그리고 과일을 사서 제 숙소에서 먹을 수 있잖아요. 수박이나 아니면 파파야나 모든 것들. 그래서 칼은 꼭 필요합니다. 망고는 이렇게 칼집 내서도 많이 드시는데 저는 제일 좋은 방법은 이렇게 숟가락으로 떠서 먹는 게 제일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 여행 필수품 칼과 티스푼. 모기가 되게 많아요. 정말 많아요. 리시케시에. 제가 생각하는 모기 기피제 중에 원탑은 모스키토 밀크예요. 모스키토 밀크. 이 제품이 정말 좋습니다. 좀 강력해서 주의해서 쓰셔야 되긴 하세요. 근데 이거 바르면 모기 진짜 안 물리거든요. 그래서 모기가 많으니까 모기 기피제 하나는 챙겨가는 게 좋다. 그리고 드라빙 클래스를 추천드릴게요. 첫 번째는 구르지가 스승님이시거든요. 저의 구르지가 있는 곳이기도 하고 제가 이 학원에 한 번 갔는데 너무 좋아가지고 그 뒤로 계속 갔어요. 그 학원이 자팜 요가 앤 트랙이에요. 이 요가 학원은 요가도 가르쳐 주시는데 트레킹도 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트레킹 예약을 하면 트레킹을 하면서 요가를 할 수 있는 거예요. 힐링 트레킹. 그래서 트레킹을 하시고 싶은 분들도 추천드리고 여기 요가가 아시탄가 요가, 비기너 요가, 인터미디에이트 요가, 그리고 어드밴스 요가, 파워 요가 되게 다양한 요가가 있고 정말 이 선생님이 정말 극한까지 몰아붙여요. 그래서 저는 이 학원에 다니고 나서부터 제 요가 실력이 일치월장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제 선생님이랑 같이 온라인 클래스로 요가하고 있거든요. 선생님 성함이 니르즈 지예요. 니르즈. 이분 요가 정말 좋아요. 꼭 추천드립니다. 자팜 요가. 월요일에 쉬어요. 일요일날 하고 월요일날 쉽니다. 그리고 수아디스트의 수린더 선생님. 수린더 선생님도 되게 좋고 하트방 이제 아시탄가 카멜. 요가 우파사나. 여기도 인도 사람들한테 굉장히 유명한 학원이에요. 여기 드라빙 클래스를 들으러 갔는데 거의 다 인도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여기 TTC도 되게 유명해요. 이 선생님이 얼라이먼트를 되게 정밀하게 해주세요. 심지어 손가락 마디마디를 어디에 바닥에 둬야 되는지까지 알려주세요. 그래서 이 학원도 되게 추천드려요. 옴샴띠옴 제가 다닌 학원 드라빙 클래스도 좋았습니다. 그리고 리시케시에는 정말 배울 게 많아요. 인도 의학인 아이루베다, 사운드 힐링, 플라잉 요가, 인요가 정말 다양하게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것을 배우고 많은 것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리시케시에는 배울 게 너무나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2달 동안 있었지 않습니까? 사운드 힐링하기 좋은 곳을 한 가지 추천드리자면 제가 여기를 띄워드릴게요. 이름 기억이 안 나거든요. 러시아 분이신데 되게 유명해요. 정말 좋아요. 사운드 힐링도 추천드립니다. 리시케시의 맛집 추천. 먼저 리시케시의 맛집 추천하기 전에 지역을 알려드릴게요. 락스만줄라, 만줄라, 타포반 이렇게 있고 로컬 사람들이 사는 곳은 마켓. 그래서 타포반이 외국인들이 많아서 좀 물가가 비싸요. 근데 람줄라 쪽 가면 다리를 건너야 되기 때문에 그런진 모르겠지만 람줄라가 확실히 물가가 되게 싸요. 락스만줄라는 물가가 더 싸요. 타포반에서 예를 들면 1kg의 망고가 200루피면 람줄라는 150루피, 락스만줄라는 한 100루피 정도? 이 정도로 이렇게 가격이 차이 나고 더 싼 곳은 마켓 쪽. 마켓 쪽에 가려면 툭툭을 타고 좀 내려가야 돼요. 마켓 쪽은 정말로 현지인들이 많이 살기 때문에 현지인 물가다. 그래서 숙소를 정할 때 람줄라, 락스만줄라 이걸 되게 잘 보고 선택하셔야 되고 이동하기가 편한 곳은 타포반 쪽이 제일 편합니다. 먼저 타포반에 있는 맛집 추천해 드릴게요. 리시케시는 북인도예요. 근데 남인도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곳이 있는데 첫 번째가 안나스메스. 안나스메스에 도사를 꼭 먹어보세요. 마사라 도사 맛있고 치즈 도사 맛있으니까 도사 꼭 드셔보시고 그리고 골든 밀크였나? 아무튼 좀 색다른 우유가 있는데 그것도 맛있어요. 그리고 안나스메스 조금 더 밑으로 내려가면 카페 목탄이라는 카페가 있어요. 네팔 분들이 하시는 곳이에요. 근데 여기가 진짜 히피들의 성지예요. 어느 시간에 가도 외국인들이 정말로 많아요. 약간 유러피안 사람들이 되게 많은데 여기에 저는 매일 갔거든요. 매일 가서 초코크로와상과 카푸치노를 마셨어요. 그리고 여름에 가시면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정말 한국의 그 아이스 아메리카노 맛이 날 수 있으니까요. 카페 목탄 무조건 강추.
타브 카페. 타브 카페는 조금 더 내려가야 되는데 타브 카페는 앞에 강가를 볼 수 있어서 정말 뷰 맛집이에요. 그리고 옴 샨티 옴 카페도 있어요. 거기도 되게 좋아요. 뷰 맛집이에요. 근데 타브 카페에 뮤즐리는 먹지 마세요. 저는 프루트 뮤즐리 시켰다가 정말 충격을 받았으니까 프루트 뮤즐리는 먹지 말고. 그리고 저는 여기 이름을 뭐라고 불러야 될지 모르겠는데 여기도 정말 현지인 맛집이에요. 여기도 남인도 음식 팔거든요. 도사 팔고. 근데 여기서 커피를 마셔보세요. 꼭 커피. 커피를 어떻게 주냐면 밑에 약간 항아리 같은 받침이랑 그리고 컵을 이렇게 주거든요. 근데 저는 처음에 이거는 뜨겁지 말라고 이렇게 준 줄 알았어요. 근데 뜨겁지 말라고 준 게 아니라 커피를 어떻게 마셔야 되냐면 조금 따라가지고 조금 식힌 다음에 마시고 조금 따라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한 가지 꿀팁이고요. 여기는 앉을 자리가 없어서 서서 먹는 곳이에요. 그래서 정말 현지인 맛집. 이라스 키친은요. 여기는 제가 아침 먹으러 많이 갔어요. 프루트 뮤즐리 있고요. 프루트 뮤즐리가 약간 콘프레이크 플러스 요거트 위에 과일을 엄청 많이 쌓아줘요. 정말 엄청 많이 쌓아줘요. 그래서 그거 하나 먹으면 진짜 배부르거든요. 이거 플러스 저는 항상 밀크 커피를 마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름이 생각이 안 나서 여기에 띄워드릴게요. 이것도 되게 맛있어요. 정말 건강한 한 끼입니다. 일라스 카페에서 조금 위로 가면 부디 카페가 있는데 부디 카페에 뭘 드셔야 되냐면 빠니르 스테이크가 있어요. 빠니르 스테이크가 한국으로 치면 약간 구워 먹는 치즈 같은 느낌이에요. 약간 식감은 두부 맛도 나는데 너무 맛있어요. 감자랑 그리고 샐러드 나오거든요. 이렇게 먹으면 정말 맛있습니다. 정말. 그리고 여기에 밀크커피도 맛있는데 주문할 때 슈가 미리 넣어주세요 하면 되게 맛있어요. 그리고 리시케시가 사실은 채식하는 나라예요. 채식 국가예요. 채식 국가. 그래서 고기를 안 팔거든요. 왜냐하면 겐지스강이 흐르면 거기는 정말 신성한 곳이기 때문에 육식, 고기를 팔지 않고요. 술도 팔지 않습니다. 그래서 맥주 찾기도 정말 힘들어요. 유일하게 육식을 즐길 수 있는 거는 리시케시에 버거킹이 있어요. 버거킹 가서 고기를 드시면 되지만 저는 신기하게 시바신이 노하셨는지 채식을 지키다가 갑자기 버거킹 가서 고기를 먹으면 항상 그때는 배가 아팠습니다. 그래서 채식 나라인 만큼 채식을 먹자. 근데 고기가 정말 생각이 안 납니다. 왜냐하면 채식 나라인 만큼 너무 밥이 맛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자팜 옆에 시크릿 가든 카페가 있어요. 여기도 정말 외국인들이 정말 많이 옵니다. 아 그리고 여기도 피자 맛집이거든요. 화덕 피자 맛집이에요. 인도에서 피자 먹어보는 것 중에서 제일 맛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타트 카페 여기는 꼭 드셔야 되는 게 라자냐 먹어야 돼요. 치즈 라자냐. 치즈 라자냐 너무 맛있거든요. 라자냐 꼭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와이파이도 되고 안쪽에 가면 에어컨도 나오고 해서 여기 카페도 되게 추천드려요. 다리 건너서 가는 람줄라 맛집 온프리덤 레스토랑이에요. 여기도 뷰가 진짜 좋고 그리고 여기서 처음으로 난을 먹어봤어요. 난 맛있어요. 정말 난 맛있고 음료수도 맛있습니다. 꼭 드셔보세요. 그리고 달지링 모모가 한국으로 치면 만두거든요. 근데 정말 모모를 계속 빚어요. 눈앞에서 빚어서 빚고 찌고 먹고 하는 형식이거든요. 그래서 회전율이 빨라서 굉장히 신선하고 정말 인도에서 먹었던 모모 중에 제일 맛있어요. 정말 추천. 또 가고 싶다. 그리고 리시케시에서 먹어야 되는 게 뮤즐리거든요. 프루트 뮤즐리. 뮤즐리 맛집 두 곳이 있는데 첫 번째는 더 주스 하우스예요. 더 주스 하우스. 여기 뮤즐리도 되게 가성비 좋아요. 되게 푸짐하게 나오는데 전 여기보다 더 좋은 곳이 더 오피스. 더 오피스 정말 좋습니다. 그래서 뮤즐리 먹으려면 이 두 곳 추천. 그리고 강가 주변에 맥이 있거든요. 맥이 꼭 드셔보세요. 맥이는 한국으로 치면 그냥 라면 같은 느낌인데 맛있어요. 근데 맥이를 주문할 때 약간 수프처럼 물 좀 넣어줘서 수프처럼 해주시고 약간 조금의 칠리 뿌려주세요 하면 정말 맛있습니다. 리시케시에서 주변 갈 곳을 좀 추천드리자면 한 곳이 파르마스 니케탄 아시람. 여기서는 하루에 한 번씩 매일마다 365일 매일매일 강가 RT를 해요. 강가 RT 이렇게. 왜냐하면 겐지스강이 흐르기 때문에 여기서 맨날 RT를 해요. 그래서 7시에 하나? 하니 한번 보시는 거 추천드리고 또 한 곳이 마켓에서 현지인들이 많이 있는 곳이거든요. 여기서는 강가 RT하고 사람들이 춤을 춰요. 그래서 여기 강가 RT도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리시케시에서 갈 곳 두 번째, 쿤자푸리. 쿤자푸리는 일출보러 많이 가거든요. 혼자 가면 좀 비쌀 수도 있어요. 그래서 팀으로 무리지어서 가는 걸 추천드리고요. 쿤자푸리 갔다가 쿤자푸리 이렇게 내려오는 길에 메기 포인트라고 있거든요. 메기 포인트에서 꼭 돼지 메기를 먹으세요. 거기서 꼭 메기를 먹으세요. 약간 수프처럼 해달라고 하면 제 인생 최고의 메기를 맛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리시케시를 어떻게 가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좀 돈이 있으신 분들은 공항에서 오시더라고요. 데라둔 공항이 있어서 데라둔 공항으로 비행기 타고 오셔서 리시케시로 택시 타고 가는 방법도 있고, 돈이 많다면. 두 번째는 이제 하리드와드, 델리에서 하리드와드까지 고속 열차가 있어요. 고속 열차, AC 있는 고속 열차가 있는데 그러면 한 6시간이면 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고속 열차를 타고 하리드와드에 내려서 하리드와드에서 엄청난 툭툭 아저씨를 볼 수 있습니다. 다 제끼고 그대로 직진해서 나가면 버스 정류장이 있어요. 하리드와드 버스 스테이션이 있거든요. 거기서 버스 타는 곳에 가면 막 리시케시, 하리드와드, 델리, 리시케시 그러면 리시케시라고 하는 쪽에 버스 타면 돼요. 그냥 버스 안에 타면 아저씨가 표 끝난 아저씨가 돌아다니거든요. 그때 결제하면 되고요. 결제하면 리시케시 버스 정류장에 내려줍니다. 여기서는 툭툭 타고 가시면 돼요. 세 번째는 리시케시 역이 있는데 델리에서 리시케시 역 가는 게 저는 오래 걸리고 그렇게 티켓이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델리에서 리시케시 버스 정류장까지 버스 타도 한 7시간이면 가요. 델리에서 리시케시까지. 제가 항상 리시케시를 떠날 때는 버스 타고 갔거든요. 리시케시 버스 정류장에서 델리 정류장까지 가요. AC 있는 곳은 1000루피면 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또 하나 방법이 블라블라라고 카 쉐어하는 게 있거든요. 나 리시케시 갈 거니까 내 차 타고 갈 사람들 모여 이러면 그냥 컨택해서 같이 그 사람한테 돈 주고 가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블라블라도 이용할 수 있다. 그리고 리시케시 다음 여행지 추천. 마나일리 많이 가고요. 마나일리는 인도의 스위스라고 불려요. 인도의 스위스. 그리고 다르질링이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는 다르질링 갔던 사람들은 하나같이 인도에서 제일 아름다운 장소라고 극찬을 해요. 다르질링. 그래서 여기도 추천드립니다. 제가 알려드린 거는 여기까지고요. 이걸 제가 문서로 정리한 게 있어요. 그리고 문서로 정리할 때는 리시케시 강가의 뷰 포인트가 몇 개 있거든요. 서양 언니들이 선탠하고 있는 그런 약간 비치 같은 것도 있고 모래 사장 있는 것도 있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뷰 포인트도 있고 또 나름 한적한 바글바글거리지 않는 뷰 포인트도 있고 하거든요. 그런 거는 문서로 저장해 뒀으니까 만약에 더 이런 정보들을 문서에서 알고 싶다 아니면 좀 궁금한 사항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댓글 남겨주시거나 아니면 문서를 받고 싶으신 분들은 댓글에 이메일 주소 남겨주시면 제가 보내드릴게요. 유용하셨다면 정말 다행입니다. 정말 유용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고 계신다면 정말 유용한 정보였으면 좋겠습니다.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지 물어봐 주시고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댓글 무조건 많이 남겨주세요. 제가 있는 선에서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 Dangerous times don't fly too high. Be sure to keep the ground in sight. Fly forever if you keep it tight. Love the world, but keep the sky on your mind.